네.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정기국회 교수단체 대표연설을 분석하고 야권의 움직임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43분간 다소 긴 느낌이었는데 여러 분야를 다 말씀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요. 네. 이제 그런 어떤 큰 선거에 대비해서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다 이렇게 망라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겠다. 네. 다만 이제 국민 공천이라든지 금융개혁 이런 부분적인 어떤 이런 영역에서 자기 색깔을 내겠다. 네. 그리고 총론적 의미에서 개혁을 강조하겠다. 이제 이런 흐름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네. 이제 재밌는 게 어제 개혁이라는 단어가 총 73번 등장했다고 네. 그래요. 네. 73번이나.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개혁을 부각시켜서 어쨌든 이제 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 승리 기조를 쭉 가져가고 네. 또 외연을 중도 진보 진영까지 넓혀서 뭔가 새로운 고수의 길을 가겠다. 네. 그래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미래 국정 운영 구상을 조금이나마 좀 내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엿보이는데요. 네. 근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은 이제 상당히 실망스러운 연설이다. 막 네. 이런 반응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수구적이고 뭐 그렇게 또 말하고 있죠. 문재인 대표는 그 국회에서 연설 들으면서 승계 이렇게 카메라 잡혔는데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 이렇게 메모하는 모습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김무성 대표는 이게 개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반대로 문재인 대표는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고 퇴보고 수구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극명하게 다르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뭐랄까 이제 그 개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서로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이제 뭐 네. 이런 생각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교과서를 이 과거의 국정교과서 시스템으로 회귀하자든지 또 네. 이제 교육감 직선 네, 폐지하자든지 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게 조금 퇴보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세계적으로 이제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그 네. 현실이 우리나라가 부끄럽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10%의 노동조합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어떤 악성 조직이라고 보는 것인지 이 관점의 차이가 워낙 극명하게 드러난 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재벌이나 정치개혁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야당에서는 그게 이제 상당히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 홍대에 계시던 김종석 교수가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갈 때 네. 이제 경제통 아닙니까? 네. 이쪽에 그 많은 조언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재벌 개혁을 그래도 또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대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앞장서야 되고 재벌 개혁도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재벌 개혁을 굳이 어제 넣어서 강조했던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이유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라든지 네. 롯데그룹 그 형제 간의 그렇죠. 이제 경영권 싸움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과 어떤 시각이나 눈높이를 같이 함으로써 이 재벌 개혁 이슈에 이렇게 한 발자국 끼어 들어가면서 네. 보수 정당으로서 어떤 위원을 확장하겠다. 네.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데 네. 이게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계약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대기업의 해고의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이제 네. 이런 비판이 가능해서 이게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노동개혁의 어떤 동력이 안 나온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어떤 노동개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재벌개혁
얘기가 같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였습니다.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하고 새정치의 그 문재인 대표가 서로 어깨 주물러 주고 저 간지럽히는 그 장면을 네. 보면 뭐 네. 선후배 간의 동창회 같이 즐겁게 느껴지는데 2015년 가정어린이집 보육인 대회에서 있었던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그 당대표 연설에서 보여줬던 반응하고 이 사진들은 너무 배치되는데 네. 어제 저녁에 오늘이 참 그 9월 3일이 방송의 날입니다. 그 네, 전날 네. 이제 그 늘 그 방송의 날 말하자면 뭐 기념식에 그럴까 그런 게 있는데 다들 거기 오셔서 서로 웃고 그러더라고요. 자, 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오픈 프라임 이제 문재인 대표 너도 그때 하지 않았냐? 우리 이거 하자. 그렇게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대표가 네. 어떻게 될까요? 여야 대표가 단판 짓게 될까요? 예, 그래서 아마 최근에 정말 사적으로도 문재인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가 많이 가까우신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중학교 1년 선후배. 선후배지간이라, 예. 네. 근데 뭐 결혼식장도 김무성 대표가 유일하게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환대를 했다, 받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김무성 대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이게 도입을 위해서 당대표 회담을 하자 이랬더니 문재인 대표가 좋다. 근데 네. 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좀 같이 논의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했더니 김무성 대표, 그거 뭐 당 대표끼리 얘기인데 그거 얘기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네. 하겠다. 아마 또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조만간 아마 양당 대표가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실제로도 지금 이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여서 네. 네. 결국은 대표들이 만나서 밀당을 통해서 어떤 통 큰 결단이 아하. 있어야만 큰 네. 틀의 해결이 주어지지 않을까 예. 싶어서 아마 대표 회담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제 문재인 대표는 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정개특위 뭐 열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11월 13일까지 괜히 또 연장만 시키고 있어요, 정말.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 쪽 얘기요. 그 안철수 그 전 공동대표가 당의 혁신 실패했다 이렇게 발언했고 네. 이게 9월 16일인가요? 그때까지 중앙위원회에서 그걸 받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이런 거. 그리고 이른바 비주류로 불리우는 사람들의 지금 행보나 네.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꾸준히 혁신안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최고위원회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 사무총장직 폐지하겠다, 네.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만들어서 현역 국회의원들 인위적으로 물갈이하겠다 일정 부분 쭉 나오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 말에 일부 공감할 대목도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혁신 작업이 스피드 있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일정 부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눈에 확 시각적인 비주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과는 뭔가 좀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매체 전면에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이 천막 당사와 같이 뭔가 국민들이 이 당이 혁신을 위해서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어서 네. 이게 혁신위원회가 혁신을 한다고 노력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네. 혁신 자체가 국민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은 안철수 의원이 정확히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정말 그 인위적인 어떤 새로운 물갈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다른 어떤 당대표에 의한 독재랄까 혁신에 네. 의한 어떤 절차적 정당 내부의 민주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서 네. 이게 쉬운 점은 아니다. 이게 그래서 그만큼 혁신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6일이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되느냐인데 그 전에 지금 문 대표가 조경태 의원하고 박주선 의원한테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태도하고 다르게 이 두 사람이 문재인 대표 사퇴가 최고의 개혁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한 태도로 네. 자기 정치 위해서 당 흔들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천정배 의원을 붙잡지 못하는 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정배 의원은 분명히 신당을 창당하겠다. 며칠 안에 뭐 발표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봅니까? 야권이.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을 위해서 호남 지역 내에서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현역 의원들 내지는 아마 유력 인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네.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네.
결국은 신당의 파급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또 어떤 밑바닥 민심이 신당 창당에 대한 동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네. 이게 반대급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이렇게 읽히고 있어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신당이 창당될 가능성은 높은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조그맣게 네. 그리 크지 않게 지금 생길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이제 나오는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신당 네. 창당이 지지부진할 경우에 네. 문재인 대표가 천정배 의원을 전폭적으로 영입해서 네. 가령 뭐 공천 심사위원장직을 맡긴다든지 이렇게 뭔가 당내 개혁의 일정 역할을 천정배 의원에게 제시를 해서 네. 대통합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 지금 뭐 열심히 연락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큰 틀의 흐름들은 지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4.29 재보궐선거 직후에 나왔던 어떤 신당 창당론이 네. 상당히 수그러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의 안보 우크릭 뭐 이런 행보 같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되겠죠. 네. 하여튼 박주선 의원이 문재인 대표 사퇴 친노의 해체를 재차 촉구했는데 동력은 떨어져 보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관전자 입장에서 참 재미있게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정치라는 게 우리 생활에 곳곳에 스며드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오전 10시에는 저 새정치 쪽에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 연설이 있죠. 그것도 좀 네. 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